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요즘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압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남한을 북한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하자면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정말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한쪽 견해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또 문재인 정권 아니라도 우리 남한 쪽에서 우리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즉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북한식의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적화 통일이든 공산주의로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 남한을 받아들여서 적화 통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또 같은 문제적인데 또 하나는 같은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금 핵무기도 만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어쩌면 이 적화 통일이 상당히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적화 통일을 바랄까요? 여기에 대전제는 적화 통일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쳤던 또는 북한이 무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화 통일을 했을 때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요 남북한을 다 이렇게 통일된 한반도를 계속 통치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즉 통치해 나가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김정은이 통치를 받아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의 통치를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우리 남한 사람들이 김정은의 이 한반도 지배를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김정은은 만약에 적화 통일이 돼도요 2달도 유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군사력으로 강제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 김정은이 밑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또 김정은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북한만 통치하고 있으면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남한까지 통일해가지고 왜 쫓겨날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한이 갖다 바쳐도 저는 북한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일이 되면 김정은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문재인 정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저는 생각해 봤겠지만 뚜렷한 주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관이 있다면 일찍이 정치에 나섰겠죠. 즉 정치에 안 나선 것만 하더라도
남북 문제에 대한,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얹혀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습니까? 이게 주로 이 운동권입니다. 주로 옛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친북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 종북이라고 지금 보수 세력에서 그렇게 딱지를 갖다 붙였는데, 보수 세력에서 붙인 게 아니죠. 옛날에 이제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 속에서 이 종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주사파라고도 그러죠. 즉, 이 사람들, 친북적이고 또 종북적이라는 또 비난도 받고 또 주사파적인 그런 또 이 말도 듣는 이 더불어민주당, 말하자면 운동권, 이 사람들은요, 민족 통일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9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 통일을 바랐습니다. 왜? 그때는 진짜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는, 즉 적화가 아니라 하여튼 적어도 북한식의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90년대 초반까지는 통일을 바라고 또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가만히 보니까 현 단계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 현 단계에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거는 구호도 통일을 절대로 내걸지 않습니다. 뭘 내거느냐? 평화를 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맨날 평화를 말하지 통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이 지금 현 단계에서 통일하면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기 때문에도 반대하지만 북한 정권이 통일을 싫어하기 때문에도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DMZ 지역 인근해가지고 쭉 둘레길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둘레길을. 그 둘레길 이름이 뭐냐? DMZ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이 아닙니다. 뭐든지 요즘 정부 그렇잖아요. 어떤 평화만 주장하지 통일은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쇼가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현 단계에서 통일하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북한 정권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문재인이가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또 북한의 김정은이는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 담당자들은 저 사람들을 완전히 얕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기네들 생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이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런 거를 우려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남북 관계만 좋고 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무슨 적화통일이라든지 있을 수도 없는 적화통일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권이 남한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거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준식민지처럼 됩니다. 완전히 북한에 그냥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김현종, 뭐 또 정경두, 등등 말하자면 이 대북 문제 관련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에 지금 뭐 여러 명이 갔습니다. 또 외무부 장관까지. 그 왜 가느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체로 이 미국이 너무 그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미 간의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즉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지금 종용하러 지금 우리 남한에 지금 고위 대북 정책 담당자들이 미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를 규탄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서 지금 그거 로비하러 지금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이 그럼 북한의 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즉 하노이 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대충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반트럼프적인 말하면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비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된 행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저는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걸 또 이 문재인 정권은 이걸 직시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그걸 직시 못해가지고 계속 미국 가가지고 너무 그 말이지 일괄 타결을, 즉 이런 걸 뭐 포괄적 말하자면 이 합의를 주장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좀 할 것을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로비하러 댕기는데 괜히 그렇게 하다가는 미국한테 밑보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지금 사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또 사태를 직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즉 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건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말하면 핵무기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만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용인 말하면 이 숨은 의도를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남북 간의 이 대화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남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도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작년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 남북 간에 뭐 대화도 제안하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3번이나 이루어지고, 또 이 경제 교류도 하자고 또 합의도 많이 하고, 특히 또 이 9.19 군사 합의라 그래가지고 9.19 군사 합의의 중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DMZ 근방에 있는 뭐 지뢰도 다 제거하고 뭐 이건 상당히 순조롭게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더기다가 4월 1일부터 뭘 하기로 했느냐 하면 이 DMZ 근방에 있는 그 6.25 전쟁 때 전사한 사람들의 이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공동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 남한에서 지금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게 단순히 그 유해 공동 발굴 하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어쨌든지 남한과 함께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 말하자면 이 접촉을, 이 신체적인 접촉까지 말하자면 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슨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요, 문재인 정권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5월 10일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연말까지 얼마나 핵실험도 계속하고 미사일도 쏘고 얼마나 또 하루에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5발씩 쏜 날도 있고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말하자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하다가는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아이고 어떡하라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히 항복의 차원에서 이거 모면해야 되겠다. 즉 트럼프의 북폭도 면해야 되겠고 또 대북 제재도 좀 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면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자는 것이었지 전혀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 본다거나 또는 아주 안 되는 방향으로 고착이 되어 버린다면 남북 관계는 또 굉장히 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지켜보고도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 지금 회담 안 하는 겁니다. 이만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뭐 또 안 하느냐? 지금 얼마 전에는요, 반관 반민 회의라 그래가지고 독일, 스웨덴 등에서 말하자면 남한, 북한, 미국 쪽에 확실한 관리가 아니고 전직 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반관 1.5 트랙이라 한답니다. 이제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 관료 또는 민간인이지만 이런 문제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관 반민 회의를 하자고 몇 차례요 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안 해버립니다.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요 남북 연락사무소도 얼마 전에 한 보름 됐습니까? 철수했다가 또 한 2, 3일 후에 숫자도 보니 대폭 줄여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남한과의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권이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말하자면 남한에서 말하는 DMZ 평화 둘레길 이런 걸 안 하는데 남한에서 계속하고 또 공동유해 발굴도 북한 쪽에서는 안 하는데 또 남한에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자꾸 이렇게 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평화 공세입니다. 공세인데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 친북한적이기 때문에 공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남북 관계를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것은요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한 쪽에서 평화 공세를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남한이 도저히 이런 일을 못하게끔요 한 방 또 쏘아버립니다. 남북 관계를 격화시킬 일을 반드시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안 하려 하는데 남한에서 자꾸만 대화하자, 교류하자, 경제협력하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자꾸 이래서 하면 이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반대를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를 아주 말하자면 남한에서 도저히 북한하고 대화하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박광자 씨를 초병이 쏘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쏘아가지고 말하자면 사고를 일으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적화통일, 또 문재인이가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꾸만 용인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또 그것도 다 알 수 있습니까? 남한 사람들이 몽땅 그냥 북한의 핵무기 보유 용인하자고 떠들어댄다면 미국도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남한이 북한에 말하자면 종속되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뭐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북한은 절대라는 말씀인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그런데 너무 자꾸만 대화하고 교류하고 경제협력 하려고 하고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남북 간의 이 긴장을 조성시키는 군사적인 말하자면 이 도발을 북한이 오히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너무 관계 좋으려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바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합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